네, SBA AIDX 컨퍼런스 2021에서 준비한 또 하나의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AI 작곡가 이봄과 VR 아티스트 피오니 작가의 기술 문화 융합 공연인데요. 이봄과 피오니 작가 모두 국내 최초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가상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VR 드로잉 퍼포먼스의 하모니, 지금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니 너무나 놀랍네요. VR 아티스트의 손짓과 행동에 따라서 그림도 그려주고 공간도 이동되는 퍼포먼스도 정말 멋졌습니다. AI 작곡가 이봄과 피오니 작가의 VR 드로잉 퍼포먼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BA AIDX 컨퍼런스 2021, 이제 실제로 디지털 전환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 기업은 CS 쉐어링입니다. CS 쉐어링이 올해 SBA에서 진행한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추진의 경과를 공유하면서 CS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CS 쉐어링 임지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로 CS 분야의 지평을 넓히다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게 된 CS 쉐어링의 대표이사 임지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100개의 산업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이 컨택센터 운영 기술을 가지고 있는 CS 전문가인데요. 수백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CS 애로와 또 니즈를 반영한 CS 쉐어링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 제31대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여 개의 커머스 기업과 중소기업의 CS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 공공,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CS 시장의 환경과 그다음에 저희가 DX를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 규모 133조 돌파, 가파르게 상장하면서 매출 급증에 따르는 CS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특화 CS 서비스가 시급한 시점인데요. 우리는 호박즙 사태를 통해 초기 접점에 CS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회사다, 이런 댓글들은 지워지지도 않고 우리 신규 고객들한테 적나라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재구매율 쉽사리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4시간 이내에 문의 댓글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제휴몰의 페널티뿐만이 아니라 거래 중지까지 이어지고, 이는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객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 CS 분야의 공유 경제 모델로 300만 중소기업 및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사의 환경 그리고 업무량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원과 매니저 그리고 컨택센터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고객 상담 서비스입니다. CS 쉐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혁신대회 장관상 대상을 수상하고 각종 수상과 특허를 보유하며 그 차별성을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뿐만이 아니라 기술화 혁신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CS 산업은 과거 도급과 파견과 같은 이런 인력 기반의 산업에서 CS 쉐어링은 업무 기반으로 혁신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형 클라우드형 CTI를 바탕으로 해서 레포팅 자동화에 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수행하는 시대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한편, 또 이를 다시 AI CS 서비스로 지금 혁신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중소기업 또는 커머스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성수기 시즌에 갑작스러운 콜 폭주, 또 상담 직원들의 잦은 이직, 그리고 강성 클레임, 이와 같은 수준 낮은 서비스 품질 때문에 아마 챗봇, 음성봇, 무인 상담 시스템을 검토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기술과 운영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적용점을 찾기 어려워서 고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CS 환경이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나 대기업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 비대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확산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또 상담원에 대한 증가가 생기게 되고 또 미숙련 상담원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이에 신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상담 품질 관리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부분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고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대응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재택근무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즉 근무지를 이원화해야 되는 또 요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재,
또 분리 전산, 매뉴얼 및 지식화에 대한 부재, 업무 혼재 등으로 DX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옴니 채널이 무엇이냐면 이 전화, 또 채팅, 그리고 게시판, 이런 카톡과 같은 다양한 문의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히스토리가 통합 관리되고 또 데이터 축적 기반이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DX 전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 SCM, CTI, ERP와 같은 이런 많은 다양한 전산을 상호 연동 구축이 가능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각각의 전산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자동화 처리조차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 이는 AI로 무인화 전환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사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지식화가 되어 있지 않아 퇴사 시에 또 인수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런 전산 시스템, 그리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휴먼 에러도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 지능형 실시간 KMS의 전환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기업들은 수많은 전문 매니저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MD가, 마케터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막내가 비전문 인력들이 CS를 담당하다 보니 CS에 대한 전문성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활용, 그리고 무인 상담센터, 그리고 상담원 어시스트 시스템의 3가지 분야에서 저희는 5가지의 액션 플랜의 로드맵을 가지고 D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CS 쉐어링의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그 DX를 한 사례는 이 자동화 레포팅 부분인데요. SBA 디지털 전환 성장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고급 관리자의 이 수작업으로 수행되었었던 컨설팅 영역의 자동화 레포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한 배경은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본연의 업무랑 또 CS 업무가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 당사에서 기개발되었던 이 클라우드형 CTI라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업무를 분리하고요, 콜 게시판, 이 업무량과 문의 유형에 대한 이 데이터를 자동화 레포팅함으로써 이 대기업 수준의 분석, 그리고 CS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인 상담 시스템에 대한 구축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실제 상담과 그리고 그 상담을 하면서 후처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주문을 했던 상품이 계속 뭐 하나, 2개씩, 뭐 3개씩 뭐 다 분리돼서 지난 11월 11일 날 네네. 주문을 했던 건인데, 그러셨군요. 네. 네,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오늘까지 지금 물건을 뭐 띄엄띄엄 막 하나씩, 네네네. 2개씩 오고 있는데, 네네. 상품 하나가 아직 덜 와가지고 확인차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 뭐 이런 방법 말씀도 없이 그냥 결제 취소라고 지금 떴네요. 그러셨군요. 고객님, 일단은 고객님께서 주문하셨던 제품 중에 분리배송이 진행이 되었고, 분리배송으로 인해서 계속 수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마지막 최종 한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확인차 문의를 주신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결제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거 분명히 프로모션 제품이, 그러니까 제가 프로모션이라서 짝을 네, 이와 같이 챗봇을 사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문의에 대해서 또한 이제 보안 교환 반품, 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후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무인 상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이번 사업의 내용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이런 모든 전산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영역과 또 후처리,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한 반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AI 챗봇과 음성 봇이 고객 접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 무인 자동화 CS 처리의 한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SBA AI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인 접수 기반의 상담 채널 구축이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자동 응답기에 자기의 주문 내용 또는 문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남기게 되면 우리 음성보 시 접수를 받게 되고, 이렇게 음성으로 남겨지게 된 음성 데이터를 ST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시켜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게시판 형태로 취합해서 우리 상담원에게 떨구게 됩니다. 실제로 유선 통화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게시판 형태로 처리 시 업무 속도는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해지고, 콜 폭주 시에도 상담원 수와 상관없이 응대가 가능하며 일괄 접수, 일괄 처리와 같이 이제 업무 효율에 대한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컨택센터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을 하려면요, 수십억의 투자 비용, 또 양질의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응대 시나리오 등 막대한 리스크 속에서 AI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CS 쉐어링에서는 클라우드 형태의 SaaS 기반 AI 컨택센터 서비스를 오픈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DX 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자 합니다. SBA AI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CS 운영 전문성을 가진 CS 쉐어링이 수요 기업으로, 그리고 AI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리턴 제로의 이제 공급 기업이 두 회사가 만나서 CS 운영 매니지먼트 핵심 역량을 반영한 차세대 AI CS 솔루션을 결합해서 일반 AI 테크 기업과는 좀 차별화된 CS 서비스 모델로 시장을 리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화기 미안하더라고. 네네. 아이고 이렇게 다정하게 해줘서 고맙소.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 친절하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그럼 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성혜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보내세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상담사님 칭찬할 수 있는데 따로 없어요, 저?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일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자꾸 전화기 미안하더라고. 네네. 아이고 이렇게 다정하게 해줘서 고맙소.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네, 사람과 기술이 만나 감동을 만듭니다. CS 쉐어링이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이제 CS도 빌려 쓰는 시대. 고객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누구나 CS 쉐어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I 기술로 CS 분야의 지평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 쉐어링 임지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겪었던 상황들을 토대로 말씀해 주신 덕분에 더 많은 부분들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CS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소기업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SBA AI DX 컨퍼런스 2021 두 번째 사례 발표 기업은 데코페이브입니다. 데코페이브는 보도블럭을 제작하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인데요.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를 준공해서 단 2명의 인원만으로 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까지 기업 경영자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데코페이브 박문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강연에서 저희가 DX를 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패도 하고 많은 실수도 하고 이 오는 과정이 정말 보람된 과정이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BA에서 초청하신 이유가 이 귀한 자리에 절대 DX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DX를 선도적으로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친 기업들의 인사이트를 들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초청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잠시 소개드렸듯이 3D 산업,
힘들고 어렵고 더티한 이런 하기 싫어하는 콘크리트 산업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상당히 힘든 내부적인 환경 요소, 엄청난 과정들이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상황이다 보니 고된 업무 환경에 직원들의 필요는 누적되고 저희가 고민했던 건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나와 있지만 처음에 저희는 이게 디지털 전환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에 고민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했던 겁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자동화로 바꾸고 사람만 줄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 결과까지 생산의 품질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이게 DX의 핵심입니다. 저희 6년 전에 1공장을 지었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공장이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장은 저희 1공장 수준의 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 각 파트의 담당자가 배치하고 있고 기계가 잘 운용되도록 4명이 한 개조로 움직이면서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약 축구장 절반의 면적을 생산하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장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모르던 시절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했고 컨트롤룸에서 모든 설비를 확인하고 한 명이 컨트롤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을 한 사람이 적재하는 그런 구조로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공장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약 3배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만족도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효율성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이끈 거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사람입니다. 앞에 강연하신 분들이 탑다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 결정권자가 가져야 될 의지고 그 최고 결정권자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공장에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룸입니다. 이 컨트롤룸에서 지능형 CCTV와 디지털 트윈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공정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는 일체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전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사람의 손이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과정에서의 에러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보셨던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의 AI라든지 지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무의 강도와 직원의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갈 것이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디지털 전환만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15년간의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업무를 통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얻은 해답이 뭐냐면 대부분의 퇴사하는 직원들은 사람적인 관계 때문에 퇴사하는 일이 많고 그 사람적인 관계가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들이 어떤 관계냐면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업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DX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법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 담당자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누굴 뽑아놓더라도 바뀌고 그 업무를 싫어합니다. 이유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고 이걸 취합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밑에 직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법인카드와 핸드폰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결합시켜 버리니까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법인 차량 관리입니다. 수많은 법인 차량과 장비들을 관리하면서 대장을 써야 되고 만들어야 됐던 수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바꾸게 되니까 그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스트레스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그것 또한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 비용보다 없는 패닉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시작으로 해서 아주 작은 부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지금 궁금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복잡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개념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사용료만 지불하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복잡한 시스템들이 아니라 아주 회법적으로 단순하게 업무 챕터별로 하나하나씩 디지털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근태죠. 근태도 이게 GPS 기반이 됐던 비콘 기반이 됐던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이용하고 핸드폰과 연동시켜주면 완전하게 자동으로 모든 근태나 체크가 되고 관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전자계약이라든지 서류들이 저희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100% 다 전자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누가 서류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업무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솔루션이고 다 클라우드 개념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직원들의 간단한 교육과 그쪽 관련 회사들하고의 관계만 잘 연결된다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 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입니다. 이게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반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접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뽑을 때부터 객관적으로 뽑자. 그래서 AI 면접을 거의 국내 AI 면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그 초창기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입사할 때 입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스펙이 아닌 역량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학벌이, 나이가 자기의 스펙이 어떻다 안 봅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하는 것들, 그 다음에 3개월간 수습기간에 벌어지는 평판, 내용,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아웃소싱 줄 거는 철저하게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이제 저희 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를 현실화시켜 준 게 뭐냐면 태스크월드라는 협업 툴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툴이고요. 국내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고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한 2-3번 갈아엎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하면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했고 저도 실수했고 직원들도 잘 몰랐고, 근데 그러한 1년 반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공개하고 그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누가 피드백을 하든 누구든 할 수 있고 그 업무의 유기성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 간에 그 업무들을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업무의 생성, 공유, 협업, 피드백 이게 자연스럽게 오픈됩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연계해서 갈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디지털 전환입니다. 전체 내용에 보시면 직급이 높다고 해서 관리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업무의 담당자라고 해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을 해도 남게 되고 그 모든 게 검증이 됩니다. 정확하게 공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내해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을 왜 해야 되냐면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 이것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핵심이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누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전환은 누구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설득하는데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저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정말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도달하고 있으면 또 벌써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최고 결정권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이게 DX를 도입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왜?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IT 기술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 이게 DX거든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RPA죠. 이 RPA는 뭐냐면 AI 로봇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없애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없애주는 겁니다. ERP를 도입하면서 사람의 업무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ERP를 해보면요, ERP 때문에 일도 늘어나고 직원들은 그 ERP의 데이터를 다시 엑셀로 가공하고 그 엑셀로 가공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시간이 또 늘어나고 무한 반복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싫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기업들은 없나 찾아보니까 RPA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고 업체와 협업 중에 있고 저희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엑셀을 없애자. 엑셀을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없애버리면 퇴근 시간이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 RPA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직원들을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직원들은 반대합니다. 또 저걸 해야 돼요? 맞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직원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야 또 행복해집니다. 직원이 행복해지려면 모두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적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효율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서 완전 자동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 설비가 완벽하게 통제하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최고 퀄리티의 제품이 나오고 그게 소비자한테 가서 이익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되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사람입니다. 근데 그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보안 문제입니다. 다 모으고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DX를 준비하시는 기업의 대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중소기업도 갈 수 있는 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혁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해보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왜 퀘스천 마크였냐면 저희는 이게 DX인지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DX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했을 때 그 모든 게 IT 기술과 결합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실행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적게 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적게 일하고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람이 하던 것,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것,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일들,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DX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면, 시간을 얻게 되면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 기업이 생존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DX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살기 위해서. 기업이 5년 후에도 가능할까? 10년 후에도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겁니다. DX를 고민하고 DX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지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에 저희가 조금씩 보여드렸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변화됩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근태 시스템부터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폐지를 직원들이 인식하면 분명히 따라옵니다. 앞에 연사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게 바텀에서 탑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탑에서 다운으로 가셔야 됩니다. CEO가 이해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DX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굴뚝 산업도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기업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꿈꾸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에게 훌륭한 귀감이자 나침반과 같은 DX 사례였습니다. SBA AI DX 컨퍼런스 2021 우수한 DX 기업 사례와 함께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CS 쉐어링 임지은 대표님,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임지은 대표님 처음 뵀는데요. CS 하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토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문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조 분야의 롤모델 대표 주자로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생생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도요 사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도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지은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등 DX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그중에서도 서울시 SBA 사업에 신청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지금 지원 받으시면서 좋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테크 기업들은 그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이런 서비스 기업들이 참 이런 기회 문이 많지 않은 편인데요. SBA의 이제 AI 혁신 지원 사업을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와 내용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내부에 어떤 전문 엔지니어나 기술 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이란 DX를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PM 조직을 붙여주시고 또 멘토링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저희에게 딱 맞는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이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는 이런 면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서 추진하는 것과 또 잘 맞았고 지원도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 잘 받으셨을 수 있었네요. 네, 많은 부분이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박문석 대표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자동화 및 간소화로 또 데코페이브의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생산량으로 이야기하면 약 1.5배 정도 투입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주야간 교대 근무를 24시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뭐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인원이나 투입 비용은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1.5배로 늘어나서 생산 효율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된 계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생산성이라기보다는 직원의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서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효율성에서 훨씬 더 업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회사의 전체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산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직원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 앞당겨져서 너무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퇴근 시간 이외에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 모든 게 진행형입니다. 현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워크숍을 또 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 도입을 하고 처음에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정을 한 1년 반 거쳐야 됩니다. 앞에 강연하신 분들이 이야기했듯이 한 3년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건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진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6시 되면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6시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시스템적으로 그 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관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그걸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무 집중도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뭐 어느 기간까지는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임지은 대표님께 또 다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AI 전화 상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AI로 이제 기술 혁신을 이뤄나가는 과정의 첫 발은 이번 SBA AI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실현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컨택센터는 그냥 사람이 그냥 혼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CTI라는 이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중소기업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분리 전산, 후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동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하고자 사실 이번 사업에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사업은 이제 3월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해서 상담원에게 게시판 형태로 떨궈주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이고요. 현재 지금 많이 테스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월이면 더 개선된 그 기술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에는 또 박문석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이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만족도가 높아지기까지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초기에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당근과 채찍으로 설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전쟁을 했습니다. 직원은 안 하겠다, 저는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합의점을 찾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걸 오픈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CEO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CEO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공부하지 않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 스트레스도 늘어납니다. 근데 한 개의 아이템이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다음 것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직적 문화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수평적 문화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근데 작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점점 괜찮구나 하고 좀 따라올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임지은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CS 분야의 AI를 적용해서 달라진 기업의 영업 성과, 또 이익 창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실제로 변화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레포팅 자동화를 이뤄내게 된 내부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보통 이제 컨설팅이란 영역은 고급 그 관리자들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작업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많은 노동력을 소요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레포팅 자동화라는 걸 맨 처음으로 이제 과제로 삼고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들의 노동력 그것을 만드는 뭐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우리 관리자 단으로 또 들어가면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레포팅을 보내줘야 되는 기업의 수가 지금 2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일 보고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사실 고객사도 그냥 클라우드 형태에서 바로 우리 기업에 현재 VOC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떤 콜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뭐 그 사람이 처리하던 그 시간에 대한 비용 절감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레포팅 그걸 왜 못 받아보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느리니까 그런 이제 그 불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 요소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관리자 측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상담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 상담사들이 이제 업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들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그 내용들을 글로 읽어서 처리하는 시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문석 대표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비용이 크기도 하고 DX 추진 이후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알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DX라는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게 설득이라기보다는 CEO가 느껴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공장을 짓기 전에 2년 반의 프로젝트를 직원들하고 전 세계 70여 개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잘 돼 있다는 공장들을 가보고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공장들을 다 둘러본 다음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유럽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뭐 40몇 시간의 근무, 모든 환경들이 복지적이죠. 복지에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스마트 팩토리, 그것도 무늬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제조업체는 생존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 하나씩 더 받아보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지은 대표님, 음성보 시 텍스트로 변환하는데 오류율이 낮나요? 대기업 AI 상담은 엉뚱한 소리만 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던데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식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식률이, 그러니까 AI가 얘를 잘 인식해서 그 텍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래 90% 이상을 기대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사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 80% 정도 기대 수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이라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인식률이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문석 대표님 질문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인력을 2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존 인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과 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규로 공장을 지은 거기 때문에 신규로 뽑았고요. 기존 인력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기존의 1공장에 가시면 다 외국분들이에요. 외국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단순 노무를 한다는 거죠. 근데 3공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분들이고 이분들을 전문적인 엔지니어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엔지니어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게 바뀜으로 해서 이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가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람의 작업의 그레이드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BA AIDX 컨퍼런스 2021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DX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네, 특히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과 성공 속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오늘과 같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SBA AIDX 컨퍼런스 2021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